예, 1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적 예외, 그죠? 일반적 예외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우리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요, 그 규약 중에 이제 서비스 협정 법정 법문 중에 의무 및 규율 제3, 제2부에서요, 그 13회 이제 일반적 예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체국대회에 대한 예외로서 이중과세를 위한 협정에 따른 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예외적으로 이제 이중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른 조치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체국대회란 것은 원래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편익을 어떤 특정한 국가에 편익을 주었으면은 다른 국가에도 줘야 된다는 게 그게 체국대회죠.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예외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어떤 그 조치는 일단 그 체국대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좀 그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요, 그죠? 어떤 상품 또는 이제 용역 생산 등에 대해 금전의 지급, 그죠? 또는 세제 금융상의 조치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장려금, 바운티,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주는 장려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뭡니까? 보조해 준다는 거잖아요. subsidies. 보조해 준다는 거죠. 이 보조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그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기들이 가져야 될 비용에서 보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세지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또 이러한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수입국에서는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이것은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품 생산했을 때처럼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서비스 분야의 보조금 지급 형태는 상품 분야와 유사합니다. 똑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상품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란 것은 상품이란 것은 그것이 만드는 이제 딱 원가가 서로 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용량의 세탁기나 냉장고를 만들 때는 그 들어가는 원가는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측정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분명하겠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하죠. 근데 서비스란 것은 무형의 어떤 상품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너희들은 보조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특정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 무형이기 때문에요. 무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래 보조금이란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후원을 하는 건데요. 그죠? 결국 이제 이거는 어떤 게 경쟁력, 그러니까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죠? 왜냐? 자국의 기업들은 보조금 없이 모두 다 자기의 비용으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보조금을 지급받은 회사가 수출한 물건의 경우에는 보조금만큼 자기네들이 뭡니까? 그 어떤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죠. 내려도 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계관세, 즉 보조금을 너희들이 그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쟁력을 왜곡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득만큼을 어떻게 관세로 다시 환수하는 이런 조치인데 과연 그러면 이것이 그게 이제 그 서비스 교육에서도
상품 교육처럼 이것이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죠. 그죠? 어떤 상계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이제 많은 그 악유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경우에 철도 운송이나 해상 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도 요거는 이제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죠? 운송은 서비스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분야의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죠? 만약에 이제 상계관세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피해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심각한 피해, 즉 material injury, 심각한 피해의 개념은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심각한 피해라는 것은 상품 무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 시장에 진출해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거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설명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경우였다. 그죠? 그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비스 입장에서는 보조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비스 입장 보조금이 서비스 무역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렇게 당연한 게 이제 보조금 하면은 서비스 무역을 이거 아니다. 서비스 무역에 이게 페어한 컴피티션이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무역을 왜곡시킨다. 왜곡시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유 경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WTO의 취지는 자유무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해치는 것은 바로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일종의 보호무역이다. 보호무역이다. 왜? 자국에 어떤 그걸 주는 것이죠.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죠? 자국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기준이 명확하고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 지급해서는 안 된다. 는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 그죠? 이제 그거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하시오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 서비스 미역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무역 왜곡 효과를 피하기 위한, 다자간의 기회를 개발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없애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으로는요,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자. 그죠? 그 다음에 개도국의 개발 계획에서 보조금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자. 왜냐하면 개도국을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 이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의 그 조건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됩니까? 어쨌든 개도국에서는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생존할 수 있도록 뭔가 보조금적인 이런 그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예외 규정을 인정해 줘서 조금 이런 그 보조금 규정을 조금 신축성 있게 그렇게 적용하자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비스 무역에 대한 보조금 그 자체도 불공정 거래다. 그죠? 맞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가 간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이제 회원국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면은요,
그러면 그 이제 관련 당에 그러니까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하자. 보조금 너희들 줬는데 이거 보조금 준 거 좀 너무하다. 라고 이제 요청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협의 요청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이것은 요청을 했는데 뭐 합의가 도달하지 못했다 할 때는 이것 역시 분쟁으로서 간주하고 분쟁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서비스 무역 협정하에서의 분쟁 제기가 가능하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분쟁으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일반적으로 상품무역과 같이 이러한 그 상계관세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는 규정되지 못하고 선험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즉 무역 왜곡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어떻게 상품무역과 같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좌우 논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규정해 놓거든.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경우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분쟁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것은 이제 그 분쟁기구에서 문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 약속에 보면요.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서비스 협정에서요. 서비스 협정의 체계하에서는 지금 이제 상품에 관한 협정에서 이제 그걸 마치고 우리가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f the Trade Service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행 개방은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개방 약속인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상품 교육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그 다자간 협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죠? 합의가 됐을 때 이것은 똑같이, 그죠? 일단 체국 대우하고 내국민 대우가 회원국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서비스 무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그죠? 개방 약속인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그게 agree한 서로가 협의를 맺은 그죠? 부분에 협의를 맺은 회원국 간 당사자 간에 그죠? 국한돼서 이것이 인정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회원국의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 16조 그리고 시장 접근이 허용된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과 똑같은 대우 소위 내국민 대우 17조를 약속함으로써 중요해요. 약속 서로 간에 어그리가 돼야 된다.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회원국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서로 쌍방 간의 어떤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GATS 체제 하에서 시장 접근과 시장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다음 내국민 대우는 각 회원국들이 양업표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의 하나의 의무가 발생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양업표에 기재된다는 것은 양업표는 서로가 인정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한다. 이것이 일종의 양업표입니다. 그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의 하나의 그 의무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복수국가 간의 쌍무협의에 의한 것이죠. 다자간이라는 거. 다자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 안에서 협의된 것이 대표 간에 협의된 것은 그 모든 회원국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 무역 하에서는 상품무역하고 조금 달리 어떻게 쌍무간 상방간 그걸 원하는 서로 간의 그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어떤 어그리먼트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국가 쌍무간에 쌍방간에 한해서 쌍방간이 인정해 놓은 범위에 한해서 그것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GATS 체제에서 시장의 접근 제한이나 그죠? 외국인 차별 대우를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은 그죠?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해 수입 제한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죠? 그리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모든 국내 조치는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모든 국내 조치는 서비스 교육 협정의 적용 대상은 됩니다. 그죠? 되죠. 그 다음에, 각 회원국의 양업표에 기재하지 아니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조치는, 자, 그거는 규제 조치 또는 양업표에 유보하고 있는 제한 조치는 합법적으로 국내 규제로 인정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서비스 협정 상에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는 시장 접근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내국민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호해주는 거 이거는요. 각 회원국들이요. 양업표란 것은 서로의 어떤 교육 품목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스케줄표를 이야기하죠. 기재된 서비스 분야의 하나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은 예시죠. 예시. 요러 된 데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파지티브입니다. 파지티브. 요렇게 된데 요렇게 규정된 것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파지티브다. 파지티브제다. 그죠? 인정된다. 그죠? 인정되죠. 그죠? 자,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비스 무역 협정하에서 시장 제한 접근이나 외국인 차별 대우를 완전히 배워자 시장 접근 제한하는 거 없애라. 또 외국인 차별 대우 완전히 하지 마라. 라고 해버리면은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수입 제한을 시행할 수 없게 되죠. 왜? 다액이 걸리니까요. 왜 너희들 시장 접근 맞냐? 그리고 왜 너희들 외국인 차별 대우 하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수입 제한. 그러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 무역 같은 것은 양업부에 서로 이제 우리가 인정해준 즉 협의서, 양업부는 이런 협의서, 그죠? 서로가 협의한 그런 이제 합의서죠. 합의서에 기재된 분야에 한해서만 이제 하고 나머지 것은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장 접근도 규제할 수 있고 외국인 차별 대우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관한 모든 국내 조치죠. 국내 조치는 서비스 교육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죠?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각 회원국의 합의표, 그죠? 합의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서비스에 대한 아니한 데에 대한 규제 조치, 그건 가능하죠. 또는 양업표에서 유보하고 양업표에서
기재되지 않아요. 아니하고 있는 제한 조치는 합법적인 규제로 한다. 합법적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합법적으로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그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수입 제한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적법하게 발동이 되겠죠. 안 그러면 모두가 다 불법이 되겠죠. 그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면요. 구체적인 약속, 그죠? 일반적 의미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보면은,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협정 체제에서는요, 서비스 무역이 자유화는 각 회원국의 양어표의 기준, 양어표는 인정한 겁니다. 인정은 서로가 양해를 한 것, 즉 허가를 한 것, 즉 서비스 무역을 서비스 무역 중 허가한 부분, 즉 허가한 산업, 그죠? 기재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제한 조치에 따라, 그죠? 국가별 분야별 형태로 정도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그거는 당연히 다르죠. 왜? 이것은 이제 다자간의 어떤 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쌍무간에 서로 좋다. 이거 뭐 서비스 무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금융, 뭐 법률, 뭐 교육, 뭐 의료 있는데 그래 우리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자. 자유무역 인정하자라고 서로가 쌍무간에 합의했는 그 경우에 하나였어. 그죠? 각각이 이제 그에 맞게 또 정도의 차이를 인디비주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국가별 분야별로, 그죠? 형태별로.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3부에서는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속, specific commit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pecific commitment, 구체적인 약속, commitment. 실행, 구체적인 실행, 커미트먼트, 그죠? 약속,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규정하고 있다. 시장 접근 제16조, 내국민 대우 제17조, 그 다음에 추가적 자유화 약속 제18조 등의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부에서요. 관련 구체적 약속에는 시장 접근,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 그리고 추가적 자유화 약속 요 세 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 약속에서 요 두 개를 세 개를 그죠? 제 4부는 점진적 자유화에 입각한 회원국들의 추후 양어 내용과 양어표의 수정에 관해서 규정하겠다. 그다음 점진적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은 이제 방향을 갖다가 제시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약속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그죠? 그런 거다. 자, 시장 접근, 그냥 구체적 약속 중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를 먼저 한번 봅시다.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은 외국인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자국의 양어표에 규정한 서비스 분야의 양어 조건에 따른 그렇죠. 그것은 쌍무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장 조건이란 것은 시장 개방해라. 그래서 시장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허용하는 것을 적은 것, 한 합의문이 바로 양어표입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는 뭡니까? 서비스 분야의 양어 조건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구체적인 것이 거기 다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협의하고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뭐 조치는 어느 정도 하고 내국민 대우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파지티브 방식이라 했죠. 근데 이제 양어 분야에 대해서는 기재된 것 말고는 기재된 것 말고 즉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된 것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그죠? 열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닌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닌 거는 이제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상품무역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허가하지 않는다. 자유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 서비스
무역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파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하는 업종은 기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어 분야에 대해서는 양어하는 업종만 기재한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시장 접근상의 제한사항 등 양어 조건에 대해서는,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요거 부분요. 자,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양어 조건이죠. 이제 어떤 조건에서 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요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서비스 무역을 갖다가, 인정한다. 저, 파지티브 방식을, 그거는 파지티브 방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접근상의 제한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대로 양어표에 기입되지 않은 제한사항, 자, 뭐냐면 제한사항은요, 즉 뭐냐면은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한하는 것만, 이건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제한하는 것만, 자, 제한되는 것만 기록하고 그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파지티브 방식하고 틀리고는 모두 다 뭡니까?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다 허락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것이 틀린다. 자,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사항? 시장 접근 제한사항. 그죠? 시장 접근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 방식이다. 즉, 기재된 것 말고는 모두 다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허가 분야는 파지티브 방식, 즉 허가하는 것만 기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허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부분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품목은 파지티브 방식, 그죠? 제한은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품목은 어떠한 품목이 되겠다는 것은 양어표에 기입된 품목만 허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제한할 때, 즉 어떤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즉 양어표에 기입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락한다는 거죠. 양어표에 기입된 것만 뭔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제한한다. 그 다음에 기입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구체적 약속했어요. 아까 다시 시장 접근 방법 다시 보면요.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시장 접근 약속은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접근 약속이란 건 뭡니까?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그렇죠.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제한 안 한다 이런 뜻이죠. 요런 자,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지티브, 그다음에 이제 시장 접근 약속이란 것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규제를 갖다가 제한하는 부분에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즉 요거 말고는 전부 다 허용한다. 요거만 안 된다. 네거티브 이야기. 자, 이 협정 제1조 범위 및 정의에 명시된 공급 형태에 통한 시장 접근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하여, 그죠?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 자국의 양어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 하에서 제공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내국민 대우, 또 내셔널 트리트먼트가 있다. 또 내셔널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자국이, 자, 허락하기로 한 서비스 분야, 양어하기로 한 서비스 분야라는 것은 자국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자국에 와서 영업해도 좋다라고 허락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내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죠? 차별하지 않아. 똑같다. 내외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똑같아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국민 대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허락하기로 한 내국민 분야에 대해서는 자, 허락하기로 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죠?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한 조치가 되겠죠. 그것은 내외 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러한 그 이제 내외 국민에 대한 제한 조치는 네거티브 방식을 쓰고 있다. 그죠? 명시한 것 이외에는 어떻게 모두 다 허용하는 것. 그 네거티브 방식을 쓰고 이러한 그러한 적용은 뭡니까? 내외 국민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국민 대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국민 대우다. 자, 우리가 서비스 분야와 상품 분야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요건 조금 전에 no less favorable. 자, no less 즉 less favorable라는 것은 덜 우호적인 그새 no를 보시니까 덜 우호적이어서는 안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다 불리하지 않는 그래서 no less favorable 즉 favorable 하는 것 덜 favor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불리해서는 안 된다. 그죠?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죠? 허가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죠? 서비스 자, 어떤 부분 금융 서비스를 허가했다. 그러면 그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그 다음에 제한 대해서는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국의 기업에 대해서 주는 어떤 혜택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체국 대우라는 것은 들어올 때, 즉 수입을 할 때 다른 수입자하고 자, 뭐 수입자 ABCD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보면 그쪽에서는 수출자죠. 그죠? 수출자라고 하죠. 자국에 수출하는 사람들. 그죠? ABCD가 있으면 그 중에 A라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줬다면 BC도 똑같이 no less favorable 하게 주는 거지. 그게 제국 대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국내에 있는 기업보다 no less favorable. 그죠?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 거지. 그것이 바로 내국민 대우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그죠? 자, 그죠? 동등한 대우다. 자, 그다음 상이한 대우. The formally different treatment. 그죠? 자,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내셔널 트리트먼트 또 줘봅시다. 특히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서비스 무역에서 장벽이 많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국내 규제에 장벽은 보통 국내 규제에 있죠. 그죠? 능무대우 원칙이,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서비스 무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경을 넘어서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걸 단지 국경을 넘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서비스 무역은 어차피 그 국경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떤 국경을 넘어서 그 내국 안에서 우리가 그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상품 무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요거는 사실은 서비스 무역은 국내 기업 안에서 국내 기업과의 경쟁입니다. 그죠? 국내 기업과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무역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서비스 무역의 어떤 서비스 무역에 관계된 내국민 대우의 수준이 픽스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완전히 틀린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 교육에서는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시장 접근하고 마찬가지로요, 회원국들의 어떤 일반적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양어표에, 즉, 허가된 그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허가를 할 것인가, 허가한 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약속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쌍무협의회에 해가지고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상품무역까지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않는다. 자, 내국민 대우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카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내국민 대우 일반적인 의무하고 일반적인 의무는 아니다. 내국민 대우는 그죠? 서비스 무역에서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내국민 대우는 각국의 양어표에 기재된 분야에 대해서 그죠?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그거는 각각 나라가 서로 간에 의논해 가지고 그 수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분야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좀 상품무역과는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천편일률적으로 내국민 대우와 상품무역까지 똑같이 해주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본국으로 가서 그 본국에서 즉 수입국으로 가서 그 수입국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국 내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서의 어떤 제국 대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죠. 그죠? 제국 대우는 이제 같은 수출업자들끼리의 경쟁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내국의 그 영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경쟁할 때의 어떤 그러한 이제 조건들이 보장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내국민 대우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내국민 대우 조건을 서비스 교육의 조건처럼 또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동등하게 내국민과 국내에 있는 내국민 기업과 똑같이 해버린다면은 이게 또 그 자국의 어떤 시장이 너무 붕괴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무역하고는 달리요. 일반적인 어떤 의무로서 규제해 놓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그 쌍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또 양어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만큼만 서로 간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dditional commitment, 그죠? 추가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 약속은 additional 하는 것은요, 각 회원국의 특정 서비스를 구체적인 약속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자, 어떤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를 약속에서 제외했습니다. 그죠?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얼마든지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양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화 대상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인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격, qualification, 표준, standard, 면허, licensing 이런 거 있죠. 우리 자격이 뭐 어떻게 되고 표준이 어떻게 되고 그죠? 또 라이센싱 등과 관련된 문제들 그죠?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국내 조치들은요. 서비스 교육의 시장 접근이나
16조. 그다음 내국민 대우 원칙 17조에 의한 양업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자의적으로 이러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추가적으로 양의 협상을 통해서 자유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추가적인 약속도 그죠? 회원국의 양어표에 기재돼야 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약속이란 것은요. 각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약속해서 어떤 약속에 제외되었다. 제외한 경우에도 자, 그래서 뭐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양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자유화 대상 조치를 하는 것이다. 자유해라. 그래서 뭐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회원국이 특정 서비스 약속 안 했다. 그것도 나중에는 양의 대상 협력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협상 대상의 어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추가적인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면허, 동물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조치들이 있죠. 그죠? 그거 이제 국내 조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자격은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를 할 사람은 여기서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면허도 마찬가지요. 자, 이런 것들은 시장조건 16조, 그다음 내국민대우 17조에 의한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은 이런 걸 기재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회원국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양협상에 통하여 요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너희들이 따로 이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추가적인 약속도 또한 이제 양업 이제 서로 할 때는 요 뒤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이제 협상하자 할 수 있다. 요런 좀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하자라는 것도 양어표에는 기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양어표라든지 협상문의 이제 조건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협상문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자유화입니다.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4부. WTO는 서비스 교육에 관한 일반 협정. 그죠? 제4부에 뭐냐면은 서비스 교육 제4부에 점진적 자유화, 즉 Progressive Liberalization 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 아까는 이제 추가적 약속이 있었죠. 추가적 약속은 이제 면허라든지 자격이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걸 양어표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내국민 대우라든지 이런 데 기재할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자. 요런 것에 대한 서로가 요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은 양어표에 두자. 대신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거는 추가적으로 아직은 더 토의해가지고 도출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자유화라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4부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들은 이제 3부에 속하고요. 제 4부는 이제 Progressive Liberalization입니다. 점진적 자유화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각 회원국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 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발을 약속하는 그죠? 양의 협상의 방식, 그죠? 일반 원칙, 양어표의 기재 사항 등 수정 원칙을 규정하자. 자, 요거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점진적 자유화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회원국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약속에 따라서요. 구체적 약속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자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자, 양의 협상의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어표 그죠?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양어표의 기재사항 및 수정 원칙 등 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점진적 자유화라고 해서 제4부에 이제 기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비스 전반 및 개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 목표와 발전 수준에 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후진국하고 다 틀리죠. 그죠? 선진국하고. 그래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서비스 무역 발전상에 따른 적절한 융통성이 부여가 돼야 되지. 이것을 선진국하고 똑같이 말이죠. 이렇게 적용해라 라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국민 체육 대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똑같이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양의 협상에 가는 거죠. 자,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는 양의 협상, 그죠? 양의 협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의 협상은 the negotiation of specific commitment입니다. 자, specific commitment, 그죠? specific commitment의 약속이에요. 협상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약속. 자, 약속은 자, specific commitment는 특별한 약속이죠. 특별한 약속. 양은 구체적 약속을 협의하는 것. 즉 양의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시픽 커미트먼트를 양을 하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거를 갖다 양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 약속을 갖다가 협의하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래? 나중에 협상하자라고 협의하는 것을 양의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양의 협상은 각 회원국들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유화로 가자 이거죠. 그죠? 그리고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한 수단으로 서비스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요. 그죠? 그걸 하자. 점진적 그렇죠? 자유화하자. 자, 그거 해야 되죠. 또한 참가국도 이를 정대시키면서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전체적인 균형 목표, 권리와 의무.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면 참가국도 이득이 있잖아요. 서로가 윈윈 돼야 되겠죠. 그죠? 권리와 의무. 자, 그래서 이제 장벽을 완화하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자.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자. 무슨 알겠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 자, 또 그런데 이제 효과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각국의 개별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의 국내 정책 목표가 있어. 그거 발전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해야지. 그래서 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무역의 발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적절히 가지고, 적용의 범위를 갖다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진적 자유화 과정이 있죠. 아까 조금 좀 이야기했죠. 전국적으로는 자유화를 가되 각국의 어떤 상황, 정책적인 목표와 발전 수준에 따라 가지고 차곡차곡 가자라고 하는 것을 점진적 자유화라 했죠. 그죠? 그래서 회원국들 양자간, 복수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매 라운드마다 진행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양자간, 복수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서 그죠? 여러 국가 간이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죠. 협상을 통해서
매 라운드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을 라운드로 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한번 그 전체적인 이제 협의를 하는 어떤 모임이죠. 진행돼야 되고요. 서비스 모임 이사회는 이러한 협상을 위하여 각 라운드마다 협상 지침하고 절차를 마련해야 돼요. 5분 라운드 뭐 할 거고 이렇게 쭉쭉쭉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절차를요. 이외에도 양해협상의 후속협상을 명시하고 있다. 양해협상하고 또 모자란 부분 후속협상을 했으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뭔가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어떤 발전을 이제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양해협정의 방식은 종래 자 어떻습니까? 서비스 협상은 종래 관세 양식에서 양자간 즉 리퀘스트 오프 방식 그죠? 옛날 관세 협상할 때는 그랬죠. 관세를 요 정도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자 관세 우리가 요 품목에 대해서 한 관세를 한 8%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다 하면 8%로 또는 뭐 4% 또는 10%로 이런 식으로 그죠? 즉 자국 자체 시방 개정 계획 제출하죠, 그죠? 상대국이 시방을 요청하는 그죠 방식이죠. 상대국이 시장 개방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 희망사항입니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형식이죠. 그죠? 그런 형식으로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즉, 요거 이제 보통 관세협정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관세협정에서, 요 관세 자유화합시다. 요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뭐 관세 자유화는 100% 자유를 하면 되고, 2%, 3% 관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가 오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오퍼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고, 이게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이래 딱 되면 이제 딱 서로가 나타나니까, 뭐 몇 cc, 2000cc, 20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 400리터, 500리터짜리 냉장고 이러면 딱 그냥 비교 대상이 딱 정확하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한데 서비스무역은 아주 베이그 하잖아요.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쉬운 방식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다자관 일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동의하여 다자관으로 하는 형식 정의한다. 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오프 방식을 채가지고 합의사항 한 후, 전체 협상국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럼 좋다. 전체 협상과 동의됐다. 그러면 이제 전체 협상을 일괄적으로 쫙, 이제, 그죠? 이게 적용되는 방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자간 방식이다. 협상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양의협상은 어떻게 관세협상처럼 리퀘스트 오프 방식을 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양어표는 우리가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라고 하죠. Specific Commitment은 구체적 약속에 대한 표. 그래서 우리 양어표, 약속에는 허가다, 양어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인 약속에 대한 표, 우리가 양어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자, 각 회원국 서비스 협정에 의한 양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한 것이죠. 양어표상의 구체적인 기재상으로는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조건이 뭐다는 거죠. 제한 조건이 것은 네거티브 방식, 그죠? 그다음 내국민 대회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인 약속과 관련된 조치,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등이 양어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국 양어표는요, 이 양어표는 이 서비스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부분을 냅니다. 즉 양어표는 그 서비스 협정에 어태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속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어표는 그런 것이다. 양어표는 다시 한번 양어표는 specific commitment의 of schedule이다 이렇게 한다. 즉 구체적인 약속을 표화한 것, 즉 서면화한 거죠. 그렇죠? 각 회원국 서비스 협정에 의거해서요 양의 협상을 통하겠죠, 그죠? 구체적인 약속을 하겠죠.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양어표상 구체적인 약속 기재했는데 어떤 거냐? 자,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조건이 중요하죠.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시장 조건에 대한 제한 및 조건. 자, 뭐 이런 제한, 이런 조건한다. 그 다음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내국민 대우는 어떤 내국민 대우하고 제한은 어떤 추가적인 약속에 관련된 조치들. 그 다음 적절한 경우 그런 약속을 이행에 위한 일정 그리고 약속의 발효일들. 그죠? 이런 것들을 명시되어 있다. 그렇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어표의 수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교육 협정은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어표상에 기재된 구체적인 약속의 수정, 즉 modification of schedule. modification은 뭔가를 수정하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나 철회의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 자, 수정이나 철회는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국들은 그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수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양어표를 수정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처리하려면 그죠? 이러한 수정이나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중 처리하자는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전에 그죠?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그죠? 자, 가능한 것은 3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벌써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되고, 그죠?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만,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약속의 발효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자국 양어표상의 약속을 수정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6개월 경과하면 안 되는데, 6개월 경과하기 전에는 일단은 뭔가 실수한 거라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은 이런 부분들을 변동이 있는 것을 일단은 그죠? 그 다음 물론 이제 뭐냐면 다른 건 안 되지만 금융분은 그렇고 이제 6개월 지나고 나면 3년이 지나서 이제 수정해야 되고 3개월 전에 다시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이것을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6개월 이전에는 한번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뭐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요. 자, 이와 같이 수정이나 철회 신청에 의해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만약에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일종의 약속이니까요. 피해 회원국은 이러한 수정 회원국에 대해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뭐 가서 은행 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 바꿔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은행 서비스 하라고 갔는데 뭐 또 완전히 바꿔버리면 규정을 바꿔버리면 그거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건 분쟁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상을 요청하고 이런 보상 조치는 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도 그쵸? 한 회원국이 해가지고 보상 조치 받았다. 그럼 그 회원국에 대해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회원국에 똑같아. 자, 제국 대우에서 혜택뿐만 아니라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한도 어떤 회원국에 줬으면은 그 제한을 받은 회원국들은 내가 제한 받았는데 제한 안 받은 회원국들이 있는데 제한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해서 제한을 안 받은 회원국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제한 안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체육대회라는 것은 유리한 것도 적용이 되고 불리한 것도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13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4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